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쿠팡 관련주가 무더기 폭락했습니다. H랩이는 아직 조심해야 될 단계로 보여지고요. 미국이 페드 회의록 발표가 있었죠. 미국 양적 완화가 지속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쿠팡 관련주가 오늘 폭락을 했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불마켓이 지속되고 있을 때 하한가가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아직은 섣불리 접근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11시에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테마가 형성됐기 때문에 차트 분석을 좀 한다고 늦었습니다. 저도 사실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항상 방송을 찍는다고 제가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댓글을 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못 달고 있죠. 근데 다 읽어봅니다. 내용들을 보면 뭐 방송이 너무 늦다, 이런 이유로 늦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낮다, 제가 뭐 힘을 내서 하고 싶지만 저녁 시간이고, 또 제 차분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텐션을 올릴 수는 없고요. 누구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2%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98%가 되네. 천재다. 예, 맞습니다. 예, 광고 좀 넣지 마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보면, 광고는 제가 붙이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뭐 막 타임라인마다 광고 찍고 이런 게 아니고요. 지들이 마음에 들면 광고를 많이 넣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넣습니다. 예전에 안 넣을 때도 있었잖아요. 저 광고 이거 얼마 벌까요? 광고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뭐 검색 조금만 하면 나오겠죠. 이거 그나마 나오는 것도 그냥 우리 집에 사장님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방송하면서 시간을 많이 쏟아붓잖아요, 주말에도. 그래서 육아를 오롯이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에서 이거 들어오는 거라도 다 줍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이걸로 부귀영화를 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어차피 회사를 다니고 생각보다 제가 비싼 인재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주식으로 투자해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도전 차원에서 자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든 자료랑 비슷하게라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1분이라도 낭비하면 안 되니까. 제가 막 제일 싫어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예전에 주식 방송을 보면 차트 띄워놓고 대충대충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우스 빙빙 돌리면서 여기서 뭐 지지선이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그런 시간 때우는 행동이 정말 염증을 느껴가지고 방송을 시작한 거고요. 뭐 저기 뭐 토마토 TV 이런 데 나오는 사람들, 그분들도 뻔합니다. 예, 그냥 화면에 차트 띄워놓고 이러쿵저러쿵 막 입만 털고 있죠. 그런 게 싫어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양질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조사해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의미를 뽑아내야 되고, 이런 것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근데 저는 자료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뽑고 숨은 의미를 찾아내고 의미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이런 것들이 제 전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쓸데없이 시간을 많이 낭비했죠. 예. 자꾸 단기 트레이딩, 단기 스윙 이렇게 띄우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그냥 아예 그냥 분류를 해버렸습니다. 제가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거는 정말 짧은 시간 동안 가지고 있는 거고요. 단기 스윙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됩니다. 자, 지금 기술적 분석상 들어간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신풍제약, 예, 기술적 분석상 들어갔죠. 장기이동 평균선 부근이 와서 최근이 아니지, 한창 조명받았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상 들어갔고요. 시젠도 똑같죠. 시젠은 이제 수익권으로 바뀌었습니다. GL팜텍, 이거는 뭐 기술적 분석상 모아임 돌아서 뭐를 노리고 들어갔는데 아직 뭐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개걸 이런 것만 나오고 있어요. 코스닥 레버리지는 재매수를 했기 때문에 손해권입니다. 단기 스윙은 NHN의 수익권이죠. GL팜텍이 너 여기 왜 들어가 있니? 자, 고영도 사자마자 수익권이죠. 이것도 기술적 분석상 들어간 겁니다. 기아차도 똑같고요. 베트남 레버리지는 역대급 바닥을 잡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거의 뭐 발바닥 각질을 캐치했죠. DBI텍은 이건 약간 손해권이, 원래 수익권이었는데 오늘 급락이 좀 나와서 다시 손해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쿠팡 테마주로 SY, 태경케미컬인데, 태경케미컬은 중복이죠. 예, 코로나 테마주랑 지금 중복 테마입니다. 전 얘를 드라이 아이스로 들어갔어요. 바이오, 예, 유틸렉스 수익권으로 바뀌었죠. GF팜텍, 얘는 왜 여기저기 다 붙어 있죠. 고용도 그렇고.
기아차 DBI 특약이 왜 있죠? 예, 잘못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 혼나야죠. 예. 자, 코로나 테마주 호텔시가 들어간 거 수익권이고, 가상화폐 테마주 들어갔던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가 지금 대수익권입니다. 이거 굉장히 쏠쏠하네요.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 언제 팔까 고민 중입니다. 자, 센트럴 모텔 경우 상한가 같죠. 목리였습니다. 댓글로 불평불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근데 저는 항상 얘기했어요. 저는 생각한 라인이 오면 매수하겠습니다. 매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라인마다 계속 매수를 해왔어요. 그래서 거의 뭐 이것도 발바닥 각지를 캐치했죠. 캐치하고 오늘 상한가까지 갔는데요. 저 오늘 추가 매수하려고 했습니다. 어디서 추가 매수하려고 했는지 아세요? 상한가에서요. 근데 예, 갑자기 불려가가지고 상한가 매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목리였던 애들이 현대위안, 유로스 같은 애들 지금 하늘 위에 있죠. 근데 그때 불평불만 하시던 분들이 또 지금은 댓글 안 달아요. 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떠나셨나? 그럼 다시 돌아오셔야죠. 자, 쿠팡 관련주 투자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차트 분석을 끝냈고요. 종목 분류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말했던 일자 폭락이 왔습니다. 그래도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네, 단타가 아닌 단기 스윙을 노리고 있습니다. 스캘핑은 제가 지금 상황상 안 됩니다. 제가 진짜 모니터만 쳐다보고 차트만 보고 있으면 스캘핑할 자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 스윙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위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분류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아직 접근 안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제 분석할 때 그거는 선 하나인데요. 이건 뭐 누구나 그을 수 있는 선이죠. 자, 이 종목이 왜 지금 거래량이 터지면서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죠. 이거 여기서 어디까지 떨어져야지 접근해야 될까요? 그거는 개인별로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라인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쿠팡 관련 테마가 형성돼 있는데 안 가지고 있으면 소외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소외되는 느낌 받지 마세요. 소외되는 느낌 받으면 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소외되기 싫어서 지금 이렇게 용을 쓰고 있는 거고, 제가 늘 투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 70%가 중장기 그 투자고 나머지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해치라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제 단기 트레이딩 포트는 소외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테마주에 접근하고 있는 거고, 굉장히 많은 비중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큰 손해를 봐도 좀 금방 복구할 수 있는 금액들로 하고 있어요. 자, HLB입니다. 일봉을 보면 이렇게 지금 3일 연속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뭐 자르고 나왔잖아요. 자르고 나와서 뭐 좀 쓰라린 손절이었지만 그래도 지금 연속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잘한 선택이었다라는 게 보이는데, 자, 보시면 21선을 이제 슬슬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이게 진짜 모아임 도입니다. 여기서 급등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락 끝났네? 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적절하게 노릴 수 있는 세력이 있으면 여기서 급락 발생시키겠죠. 그럼 여기서 들어갔던 애들 전부 다 손절해야 됩니다. 그럼 손절이 손절을 불러오는 스노우볼링이라고 하죠. 그 눈덩이가 굴러간다는 느낌입니다. 그런 게 발생하면 진짜 엄청난 폭락이 나옵니다. 그걸 제가 감내하기 싫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들어가면 투기죠, 투기. 도박입니다, 도박. 모아임 돌을 노린 도박이 되기 때문에 하실 거면 정말 소액으로 하시던가, 자신 없으면 정말 큰 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에는. HLB 예전 폭락 당시를 보시죠. 이때입니다. 하한가 나오고 그다음 갭 하락. 이때는 좀 다르긴 했죠. 하한가 잔량이 엄청나게 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는데요. 그럼 하한가 잔량이 없어졌을 때부터 보면 되겠죠. 질질질 흘러내립니다. 예. 그러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올라가고 그 한 2주 정도 횡보하다가 상승이 나왔죠. 자, 보시면 이 역대급 거래량이 나와야 돼요.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지금 거래량이 안 터지고 있어요. 근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내가 저 상승을 못 잡을까봐. 잡지 마세요. 그 상승 안 잡아도 됩니다. 자, 보세요. 그 상승을 안 잡았어요. 여기서 급등하는 거 안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지할 때 잡았어도 5배는 먹었습니다. 진짜 HLB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굳이 내가 이 발바닥 각지를 잡아서 첫 상승을 먹어야겠다라는 우매한 생각을 하는 순간 말립니다. 공매도가 안 됩니다, 지금. 그나마 공매도가 안 되니까 계단식 하락은 좀 어려워요. 매수세가 폭발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공매도 위반 사례가 나오면 진짜 한숨이 나오면서 이 나라를 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폭락 당일에 공매도 상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얘네가. 2월 16일 공매도 상환치가 아직 신고가 안 된 건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변동이 없어요. 근데 3일 뒤에 신고하면 진짜 양아치죠, 이것도. 미국 페드에서 경제 회복 갈 길이 멀다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통화 완화 정책을 지속하겠다. 근데 오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증했죠. 그래서 그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경제 회복 진짜 갈 길 먼가 보다. 지금은 투자할 타이밍이 아닌가 보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미 페드도 얘기했지만 경제 회복 불가능하다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등할 만한 자금들은 계속 지켜보고 있겠죠. 지금 빅스라고 하죠. 이게 volatility, 그러니까 변동성을 추적하는 그 지표인데요. 이거는 풋옵션에 투자하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지금 S&P 500의 빅스가 9%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뭐 높아 보이지만 코로나 폭락 당시에 뭐 20, 40, 50 이랬어요. 자, 그리고 이게 iShares MSCI 그 사우스 코리아 ETF인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증시를 추종하는 코스피를 추종하는 그 ETF입니다. 미국에 상장된 블랙락 펀드에서 운영하는 거죠. 자, 이거 똑같은 선상에 놨습니다. 선행인가요? 후행인가요? 보시면 선행입니다. 네, 내일은 하락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외신입니다. 죄송합니다. 밤 되면 목이 잠겨요. 그래서 목소리를 좀 높일 수가 없습니다. 목이 갈라질 거 아닙니까? 자, 월스트리트이 떨어지고 있다. 예.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떠올랐다라고 하고 있네요. 이거는 그 잡리스 클레임, 아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스파크라고 하네요. 그냥 급등했다라는 느낌인데요. 그래서 gone too far, too fast. 약간 회의적이네요, 내용이. 오일이 하이를 찍었다. 텍사스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지금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오늘 그 유가 재고량 발표죠. 그거에 따라서 크게 변동을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이 자료를 붙여넣을 당시에는 하락 중이었습니다. 분명히 오늘 재고는 좋게 나올 건데 신기하네요. 게임스탑이 공청회를 한답니다. 네, 히어링 듣는 거죠. 무슨 말 할지 뭐 뻔하죠. 네, 자기는 뭐 그 세력들하고 손잡지 않았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겠죠. 증거가 없겠죠. 그 다음에 브레이나드 이 페드에서 얘기했다는 건데요. maximum employment라고 합니다. 최대치의 고용을 원하고 있다. 고용이 다 돼야 된다. 지금 고용률이 만족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죠. 즉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지만 이거는 아직 자기들이 생각하지 않는다. 금리를 올릴 생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지금이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폭등하지는 않는 거예요. 하락이 진정될 거다.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1호로 접종하는 백신이죠. 페이스, 자, 맞이했답니다. 레지스턴스. 뭔 일이 있었던 거죠? After health worker suffer side effect라고 해요. 사이드 이펙트 발생했답니다.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내신입니다. 국무총리 태우고 수소트럭 운전한 정의선 회장님께서 수소트럭 운전했다네요. 야, 씨. 정부가 부품업계 관심 가져야 라고 했는데 저 이거 읽어보고 깜짝 놀랐는데 잘못 적었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 회장은 엑시언트 수소트럭 조수석에 정 총리를 태우고 직접 운전하며 시승을 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시승이 끝난 후 전기차를 탄 것이 훨씬 좋았다며 전기차 시대가 빨리 올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슨 소리? 예, 짜장면집 초대해서 짜장면 먹게 해줬더니 아 역시 피자가 맛있어. 피자 장사 잘 될 것 같아. 이런 소리를 한 겁니다. 신기하네요. 그리고 이런 거 기사 잘 보세요. 그냥 전기차를 탄 것이 훨씬 좋았다며 라고 했는데 괄호에서 승차감이 이거 무슨 미륵인가요? 관심법을 썼나? 어떻게 저렇게 괄호 안에 주어를 넣을 수가 있죠? 10만 달러 간다. 전율의 비트코인. 회복 불가 손실 경고도. 닥터 둠으로 불리우는 비관론자 누리엘 루빈이 뉴욕대 교수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사들이고 있다. 그들은 곧 손실을 볼 것이며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말했다. 이분은 맞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전에 이렇게 계속 비관론만 10년 동안 외치면 또 경제 폭락 맞췄다고 하겠죠. 저분은 진짜 철면피인 것 같습니다. 저분이랑 컨퍼런스 콜 한번 해보고 싶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메일 주소 좀 알려주세요. 메일 주소. 제가 메일 한번 보내볼게요. 주고받는 얘기까지 다 공개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저번에 비트코인 폭락한다고 했는데 그 뒤로 지금 얼마 올랐죠? 네. 인덱스 펀드의 전환사채까지 금융상품 파고드는 가상자산.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이거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ETF가 있지 않습니까? ETF가 있다는 건 결국엔 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금은 뭡니까 그럼? 금은 내재 가치가 있나요? 희소성과 사람들의 약속 때문에 가치가 매겨진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시총을 자랑하고 있죠, 금은. 금은 불패일 겁니다, 아직은.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비트코인도 그런 약속이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고, 인위적인 그 인풋이 없으면 그게 깨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재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건 진짜 하나도 모르고 하는 말이죠. 내재가 사준 사람이 생겼다는 건 내재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개인 투자자가 아닌 무언가의 ETF 형태로 약속을 한 펀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럼 비트코인 가져가면 쟤들이 돈 주겠죠. 그럼 결국엔 그게 내재 가치 아닙니까? 내재 가치 타령하는 사람들은 금을 이해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트코인 랠리 오래 못 간다. JP 모간 경고 왜? 라고 했는데요. JP 모간은 아직 비트코인을 못 샀나 봅니다. 저는 비트코인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전 지금 현재 아직도 리프로 홀딩 중이고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트코인들 난리 났죠. 알트코인들이 지금 600%, 막 700% 올라가고 있습니다. 1000% 가까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뭐 잡을 생각은 없고요. 잡지도 못하고, 그걸 제가 뭐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어서 잡겠습니까? 하나 보고 있던 거 날아가서 그건 좀 짜증 나더라고요. 조원태 리더십 위기 속 빛났다. 아시아나 통합 후 도약 기대라는 기사가 떴는데, 이건 누가 봐도 광고 기사죠. 누가 봐도 광고 기사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느냐? 지금 조원태 리더십 뭐 블라블라 하는 게 그게 제3자 연합하고 경영권 분쟁이 붙어서 한진칼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오르기 전까지 떨어지지 않았죠. 이런 상황에 나온 뉴스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결국엔? 결국엔 3자 연합과 경영권 분쟁이 승리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라고 하면서, 이에 따라 조 회장은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경영에 보다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입니다. 그리고 뭐 코로나 폭락 때 무슨 리더십이 있었겠습니까? 예, 아무튼 한진칼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자, 지금 건축 승인 건수 좋게 나왔지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안 좋게 나와서 지금 다들 패닉에 빠졌습니다.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좋게 나오고 있는데도 자기들 코에 다 갖다 붙이고 있죠. 원유 재고는 발표됐겠다 이제. 예. 유가가 궁금하네요. 끝나고 봐야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뭐 그저 그랬고요. 재보궐선거가 다가오고 있죠. 자, 하한가 투성입니다. 결국엔 또 연기금도 계속 팔고 나왔고요. 매수 한 번 안 합니다, 얘네. 금융투자가 장막판에 살짝 샀는데 외국인이 막판에 던지고 나갔죠. 그때 개인 투자자가 또 1조 4천억치나 사버렸다. 이거 상승 나오면 또 개인이 엄청나게 팔 겁니다. 뭐 뻔한 시장이죠. 뻔한 흐름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익숙해지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잘라놓고 보다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개인 투자는 지금 무슨 근거로 사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굉장히 일촉즉발의 상태입니다. 공격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지수를 타양 돌파할 때 그때 같이 동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수가 전고점까지 가서 거래량이 동반됐을 때 돌파를 시작하면 진짜 슈팅이 나올 겁니다. 다들 3280이었나 고점이, 그게 꼭지가 아니었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시간엔 조금 몰랐네요. 유가는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시고요. 미국 증시는 이틀 연속으로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MSCI 펀드 지수는 선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코스피 지수는 별로 안 좋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게 하락 마감을 한다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미선물이랑 같이 봐야겠죠. 그리고 미국채에 대한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금은 살짝 반등했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갈 때,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갈 때 올라가기 시작한 시점에 금의 매수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댓글에서. 페드 모양상 그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금을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 구닥다리 페드 모형이랑 디커플링 되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매수할 타이밍이 아닌 건 맞습니다. 근데 좀 약간은 달라지는 포인트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이랑 은이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까지고요. 좋은 밤 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